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조금 전 유승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 나와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용: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 윤석열을 위해서 경선 룰을 고친다고? 그냥 사퇴해라 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오늘 주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이른바 역선택 문제입니다. 역선택. 보니까 이제 유승민, 다음에 홍준표 같은 경우 여론조사를 하면은 전체 이낙연, 저쪽에 이재명, 정세균 포함해서 여야를 통틀어서 자, 누가 대통령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윤석열, 이재명이 1등, 2등을 다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떨어져서 이낙연 있습니다. 또 이낙연과 거기서 좀 더 떨어져서 이제 홍준표가 있고, 거기서 한참 떨어져서 유승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1000명에게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국민의힘 후보 중에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윤석열이 1등이고, 그 다음에 홍준표가 쭉 올라와서 20%까지 올라와요. 또 유승민이 쭉 10%까지 올라옵니다. 당연하죠. 왜? 거기에는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누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물어보았을 때는 그 응답자 중에는 이른바 골수정의당, 골수민주당, 골수 최강우, 흔한 이야기로 족바들, 대깨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응답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윤석열을 찍을까요? 아니면은 남의 집 회방 놓으려고, 남의 집 잔치상 들어엎으려고 만만한 후보를 갖다 선택할까요? 그게 바로 역선택입니다. 그 역선택 문제, 서병수 경선 준비 경준위원장 당시에는 올 초부터 국민의힘이 해왔던 대로 역선택 방지 조항을 고려하지 않겠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물론 그 사항을 갖다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선준비위원회는 당원 당규상 이른바 법적인 기구가 아니라 임의적 기구였죠. 그래서 정홍원 전 국무총리 선거관리위원장 맡으면서 경선 룰을 갖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당초 이 역선택 문제를 갖다 제기했던 후보는 원희룡 후보고, 원희룡 후보가 그 문제를 제기하자 최재형 후보도 그 말이 맞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솔직히 말해서 역선택 조항이 있던 없던 별 상관없는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윤석열, 최재형, 원희룡이 한 팀을 이루고 있고, 또 홍준표, 다음에 유승민, 흔한 이야기로 좀 역선택으로 여론조사상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은 펄쩍 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승민 의원은 오늘 드디어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 사퇴까지 거들먹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경선판을 깨려면은 경선판을 손만 대라, 하여튼 역선택 방지 조항 넣기만 해라, 경선판 깬다, 이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경선판을 깨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사실 유승민 후보는 곰곰이 아마 자기 자신을 갖다 되돌아봐야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홍준표, 유승민, 이 사람들 그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 특히 누가 이제 그걸 동조하냐 하니까 여론조사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역선택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선택 있습니다. 있는데 그들이 기술적으로 그 역선택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고, 역선택을 인정하는 순간, 역선택이라는 이 팩트를 인정하는 순간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 있는, 몸담고 있는 종사자들은 역선택이 없다고 견강부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오늘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한 것
핵심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원 확정된 룰 손대지 마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즉 경준위에서 서병수 경준위 때 결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못하러 만듭니까? 두 번째, 정홍원이 인터뷰에서 윤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처음부터 불공정하다. 이것도 생떼입니다. 왜냐하니까 윤석열 전 총장도 인정한 바와 같이 본인이 국민의힘에 입당 전후에 우리 사회 원로들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쭉 예방해서 만나 뵙고 그야말로 가르침을 받았던 건 사실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홍원 전 총리 입장에서는 법조에 까마득한 검찰 후배인 윤석열이 예방해서 자기에게 가르침을 청했을 때 가르침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당시에는 정홍원 총리가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임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덕담으로서 윤석열 총장 잘하라 이야기한 것 같고 지금 생떼를 부리고 있는 유승민 의원입니다. 전 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유승민 씨는 지금 정홍원 전 총리를 갖다가 이한구 2016년 총선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던 이한구에 빗대면서 정홍원은 제2의 이한구다. 특정 후보를 위한 룰 변경 좌시하지 않겠다. 역선택 방지 조항 넣으면은 공정 경선 끝장난다. 정권 교체 실패한다. 라고 마구마구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마치 2007년 당시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3자 대결 구도에서 가장 뒤처졌던, 사실 당선 가능성은 전무했던 손학규 씨가 이명박, 박근혜를 향해서 생떼를 부리는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홍준표 의원이 최근에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홍준표 의원이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한다. 누구를 갖다 지칭한 걸까요? 그 주어를 갖다가 누가 그 주어를 이른바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고 튀어나온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은 문재인이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사물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 문재인과 척을 졌다고 배신했다고 이야기하면은 그건 우리 국민을 못 오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를 갖다 41%로 대통령 당선시켰고, 또 한때는 거의 90% 넘는 지지율로 문재인 대통령의 초기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든가 등등등등등 그 통치 행위를 갖다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등을 돌렸죠. 홍준표 씨의 논리대로 하면은 국민이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홍준표 의원이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두 번째요. 홍준표 의원이 한 이야기 중에 틀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자기 자신이 지금 역선택 영향 탓인지 몰라도 여당 후보인 이낙연과 이재명이 들어갔을 때는 한 자릿수인데, 똑같은 사람들에게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20% 거의 윤석열 전 총장 턱 밑까지 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또 호남에서 여러분들 짐작 가시죠? 20대 30대 그리고 호남에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확 뛰어오릅니다. 물론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까지 다 포함하면 쭉 떨어지죠. 20대 30대 호남에서 홍준표 지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당 후보를 싹 빼고
야당 후보 중에 누가 국민의힘 후보 중에 적합한가 물어보면은 홍준표가 호남과 20대 30대에서 껑충 뛰어오릅니다. 그게 바로 역선택인 겁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의원은 무슨 얘기하냐니까, 야, 이 당내 경선이라는 것은 골목대장 뽑는 게 아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 호남 사람이든 20대 30대든 다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사람,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야말로 아전인수 해석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당내 경선은 골목대장을 뽑는 겁니다. 당내 경선은 골목대장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고, 그래서 저 옆 동네 골목대장을 한 방에 때려 눕힐 우리의 최고의 전사 골목대장을 뽑아가는 과정이 바로 당내 경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도 그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역선택 조항을 갖다가 당원에다가 딜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그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원에다 때려 박은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그 즈음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해 나갈 과정에 총 지휘했던 그 당시 당대표 홍준표 대표가 바로 역선택,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야, 우리가 정의당이나 민주당 그 사람들 어차피 본선 가면 우리 안 찍는다. 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선수 선발권을 맡기느냐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홍준표 당시 대표입니다. 3년 만에 달라졌죠. 이러니 홍준표 후보, 홍준표 의원이 말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 당대표 하면서 도지사 후보, 그다음에 시장 후보를 뽑을 때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갖다 당원 당규, 그 당시 중앙위원회까지 거쳐서 당원 당규에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역선택 없다. 역선택 방지 조항 넣는 거, 그거는 뭐 골목대장 뽑는 것이냐? 골목대장 뽑는 거 맞아요. 가장 잘 싸울 골목대장을 뽑는 것이 당내 경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홍준표, 2018년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중앙위원회까지 열어서 당원을 개정해서 박아넣었던 그 조항의 흔적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힘 당원 제99조 여론조사 특례 조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이 실시하는 각종 여론조사에 있어 여론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론조사하면서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던가, 내가 정의당을 지지한다던가, 내가 최강욱의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왜? 우리의 전사를 뽑는데 왜 적들에게 선발권을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조항을 갖다가 넣겠다는, 이 조항을 갖다 전면 재검토해서 역선택 방지 조항 넣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건 사실은 정홍원 전 총리,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원 제99조 여론조사 특례 조항에 철저하게 충실한 겁니다. 그것을 갖고 정홍원이 제2의 이한구다, 왜 윤석열을 지지하느냐, 왜 차라리 윤석열 후원 회장되어라, 거기다 이거 만약에 그 조항 깨면 경선판 깨진다. 아마 유승민 씨는 정홍원 전 총리가 이번에 경선 룰을 갖다가 바꾸게 되면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왜? 유승민이 8강이야 들어갑니다. 8강은 들어갑니다. 8강은 들어가지만은 4강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왜? 윤석열이 있죠, 홍준표 있죠, 최재형이 있습니다. 나머지 한 자리 갖고 지금 보면은 4강에 한 자리 갖고 유승민은 그게 자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요즘 추격세로 봐서 이 자리를 원희룡한테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 어차피 4강에서 탈락돼서 개망신 당하고 경선에 참여하는 순간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유승민은 아마 정홍원 전 총리가 이번에 경선 룰을 변경하는 것을 이른바 핑계, 빌미 삼아서 경선 나는 불참하겠다 라고 하면서 탈당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것이 2007년 당시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갑자기 본인이 그 당에서 장관하고 도지사하고 의원하고 했던 사람이 이명박,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을 맹비난하면서 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글을 하나 썼죠. 참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뻐꾸기적 행태, 자기가 마시던 물 거기다 침 태태 받고 오물 풀어놓고 독 풀어놓고 가는 그 뻐꾸기적 행태라고 제가 비난성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유승민, 제 짐작이 맞다면 정홍원 총리가 유승민의 이른바 으름장에 흔들릴 뿐입니까? 정홍원 전 총리는 당원 제99조 여론조사 특례의 천차가요, 아마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갖다가 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유승민은 또다시 이쪽 당에다 침태태 받고 깨고 나가서 무소속으로 뛰던 또 요만한 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일 수 있다 하는, 즉 홍준표 의원의 말을 그대로 들어맞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2015년 6월 25일 당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넘어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국민께 호소하던 장면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벌써 2015년이면 6년 전 일이죠.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사이가 틀어진 것이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들이받음으로써 틈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언짢지만 그냥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그 직후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짝짝꿍이 되어서 국회법 개정안을 바꿉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요지는 뭐냐니까, 이제 국회를 통과한 각종 법령들이 정부로 넘어갔을 때, 행정부로 넘어갔을 때 행정부는 그 법의 시행을 위해서 대통령령을 만듭니다. 또 대통령령이 되었던 부령, 각 부의 부처의 령을 만들어서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법은 너무나 단촐하기 때문에 그 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와 야당이 짝짝꿍이 되어서, 민주당이 짝짝꿍이 되어서 만든 법은 뭐냐니까 대통령령을 국회가 통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화가 그야말로 천정 꼭대기까지 치솟아 올랐죠. 이거는 대통령 권한을 갖다 국회가 통제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삼권 분립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특히 그 대통령령의 어떤 법의 위반 여부를 갖다가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고 국회가 판단하겠다는 독소조항을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국회로 돌려보내면서 그때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배신의 정치의 주체는 바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였고, 그리고 그 직후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중도 사퇴하게 되죠. 참 보면 그렇습니다. 역사는 더 반복되는가? 지금 유승민 전 의원 별로 승산도 높지 않은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가장 유력한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역선택 조항을 넣으나 빼나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붕 떠있는 유승민, 홍준표, 이거 뭐냐니까 역선택 신났죠. 자,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앞으로 이제 경선 할 때 1차 컷오프 100%, 2차 컷오프 70% 여론조사 반영하거든요. 거기에 쫙 전화 돌리면 최소한 1000명한테 전화 돌리면요, 그 전화에 응답하는 사람 중에 350명 내지 400명이 대깨문과 문바, 그 다음에 이재명 편입니다. 우리 통상 보면 여론조사하면 35%에서 40%가 민주당 지지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 즉 민주당 지지자에게, 즉 이재명과 문재인과
이런 대깨문들,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의힘 후보의 선발권을 갖다가 일임하는 이 조항을 갖다가 그냥 두고 보자 말입니까?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그것도 당원 당규에 홍준표 의원이 자기가 당 대표 시절에 역선택 방지하겠다고 굳이 당원까지 개정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 조항, 그것대로 하자는데 이것을 갖다가 트집 잡아서 깨고 나가겠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하고 그 다음에 탄핵 소추한 직후에 이러고 저러고 해서 바른정당 만들고 나갔던 유승민, 그리고 그야말로 저 풍찬노숙 2016년 바른정당 만들고 나가서 풍찬노숙하던 유승민 씨, 작년 4.15 총선 앞두고 어쩌고 저쩌고 그야말로 당시 정치 하나도 모르던 황교안 대표 어리버리 그야말로 야바위 하듯이 홀랑 눈 가려갖고 그때 슬그머니 밀고 들어와서 만든 것이 바로 미래통합당이거든요. 미통당. 그런 식으로 뭐 3, 4년, 4, 5년 풍찬 노숙하다가 슬그머니 들어와갖고 이제는 또 다시 깨고 나갈 그런 사전포석, 그런 핑계거리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홍준표 의원의 그 한마디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배신하는 사람은 또다시 배신한다.